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고 함께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거나 후회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나를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외롭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떠난 사람이 생각날 때 연락할까 고민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기보다 현재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 인연이 떠나도 난 충분하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많은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필요와 감정이 맞아떨어질 때 유지되는 것이며 때로는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끝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상대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지, 다시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한 시기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곱씹는다면 정작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때로는 서로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소중했던 시간이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것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곱씹다 보면 후회만 남게 되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과거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미 멀어진 인연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어가려다 보면 더 큰 실망과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다시 붙잡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연의 흐름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몇 명의 인연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때때로 떠난 사람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다가
오히려 더 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인연은 흐르는 것이고 나와 맞는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떠난 인연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인연이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라면 앞으로의 인연은 내 선택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에 연연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인연은 그대로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 아닐까요? 2. 복수는 의미 없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진심을 외면합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의미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어진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했던 행동을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나의 감정과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복수를 통해 얻는 감정적인 만족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안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복수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가두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내가 복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 역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상대와 다를 바 없어지고 내 삶도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복수를 하면 내 억울한 감정이 풀릴 것 같지만 사실 복수를 통해 얻는 감정적인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잠시 후련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정작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입니다. 복수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에 갇혀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복수에 집착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소비하기엔 아까운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쓰는 대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곧 최고의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3.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어떤 인연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짧은 순간 스쳐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짧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만 방향이 달라지면 점차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슬프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한때는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스쳐가는 존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관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억지로 지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한 시기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며 그 순간의 소중함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아쉬워하며 붙잡으려고 하면 그만큼 내 감정도 소모됩니다.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미래에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간 관계를 곱씹는 동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순간이 즐겁고 따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그 인연이 내 삶에 남긴 긍정적인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어갑니다. 한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내 삶이 공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배울 것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쳐가는 인연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오래 함께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4. 혼자라도 괜찮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고 때로는 혼자가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는 상태를 외롭고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부족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관계를 강조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때로 혼자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완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의 기쁨도 크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삶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만족스럽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느냐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가장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독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혼자라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 연락? 하지 마라. 살다 보면 문득 떠난 인연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스치고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나를 한 번쯤 생각한 적이 있는지, 혹은 나처럼 연락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락을 망설이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상대방도 나처럼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진 인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갈등이나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락을 한다고 해서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함으로써 남아있던 좋은 기억마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는 동안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락을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혹은 단순히 외로워서 연락하려 한다면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락을 통해 미련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내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오히려 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락을 했는데 차갑거나 무심한 태도로 반응한다면 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애초에 연락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떠난 인연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굳이 다시 연락해서 그 감정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관계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고 싶어서, 혹은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혹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연락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순간적인 충동인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인연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살다 보면 인연이 떠나고 억울한 순간이 생기고 혼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인연이 떠나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고 복수를 해봤자 의미 없으며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도 괜찮고 연락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인연의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넓고 내 삶은 계속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엔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